로빈후드, 인스타카트, 그리고 카우치베이스. 이 회사들이 곧 상장할 텐데 종목이 급상승하기 전에 일찍 투자해야겠죠? 근데 상장해서 제대로 상승을 할까? 로빈후드는 미국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2013년에 설립한 후 미국 최초 거래 수수료가 없는 금융증권 회사로 소수점 투자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 3월에 SEC에 기업 공개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근 여러 차례의 논란으로 인해 SEC의 상장 승인이 이번 달 초기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게임스톱 사건 때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수사를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로빈후드는 핀라에게 사상 최고액인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로빈후드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하지만 드디어 로빈후드는 2021년 하반기에 후드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IPO 공모 주식 수의 20에서 35%를 로빈후드 사용자들에게 배정한다고 발표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IPO 공모 주식을 개미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로빈후드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들의 새로운 IPO 액세스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이 기능을 통해 앞으로 개미들이 상장되기 전 기업 주식을 IPO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데 자사의 공모 주식부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은 로빈후드가 상장할 때 투자해도 될까요? 그 답은 로빈후드의 상장 신청 서류 S1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성과부터 보면 로빈후드는 1분기에 작년보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매출에도 로빈후드는 올해 1분기에 1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추가 담보 제공이 늘고 규제 소송으로 엄청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또 S1 서류를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암호화폐가 전체 매출의 17%나 됐는데요. 1분기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의 34%가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가 죽은 만큼 2분기 매출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서 로빈후드가 이룬 것도 많고 규제와 부딪혀 헤쳐나갈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하는 로빈후드는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카우치베이스는 201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기업 가치 평가는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들은 올해 3월에 미국 SEC에 S1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S1 서류를 제출하고 몇 달 이내에 IPO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카우치베이스도 올해 3분기에 베이스라는 코드로 상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카우치베이스는 B2B 회사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노시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카우치베이스의 사업 모델의 주요 수익원은 구독과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구독을 하면 고객들은 계약 기간 동안 카우치베이스의 소프트웨어 및 고객 지원을 받습니다. 카우치베이스 구독은 가격별로 실버, 골드, 플래티넘 3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더 비싼 패키지일수록 더 빠른 고객 지원을 제공한답니다. 구독이 작년 총 수익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카우치베이스의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카우치베이스는 고객들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걸 돕고 직원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작년에 총 수입의 7%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처음으로 매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사들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능력 같은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카우치베이스는 물 들어올 때 넣어주려고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데요. 작년 6월에 AWS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출시했고 올해 3월엔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와 연동되기 만들었습니다. 카우치베이스의 경쟁사를 보면 일단 2017년에 상장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몽고DB가 있는데요. 몽고DB는 거래 첫날 시가총액 16억 달러에서 현재 230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창고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지난해 9월 상장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IPO가 되었죠. 그들은 거래 첫날 기업 가치를 2배로 늘려 시가총액이 약 750억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도 상장하고 향후 몇 년 동안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낸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종목입니다.
인스타카트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근처 마트에서 제공되는 식료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인스타카트는 같은 날 소비자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개인 쇼퍼를 보내주는데요. 식료품 배달의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2C 플랫폼은 코로나로 인해 배송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서 올해 수익 및 활성 사용자의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또한 전세계 온라인 식료품 쇼핑 시장은 2019년에 1,898억 8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7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24.8%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건 인스타카트가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공룡 기업도 온라인 식료품 쇼핑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죠? 인스타카트는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월마트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나 아마존의 아마존 프레시의 경우 사용자들은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파는 제품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스타카트는 샘스클럽이나 코스트코 같은 도매업자 체인 그리고 더 작은 식료품점들과 600개 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5억 개 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외에도 인스타카트는 CVS, 세포라, 베스트바이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용, 건강, 가정 등 제품 목록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스타카트도 상장할 거라고 발표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안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2020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2007년 이외의 어느 해보다 더 많았다라는데요. 그만큼 IPO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인 주린이 여러분도 이런 시장 환경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주식들을 초기에 취득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항상 건강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0년에 상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15개 기업 중 지금까지 3분의 1은 큰 손실을 입었고 약 3분의 1은 긍정적인 수익을 보였으며 마지막 3분의 1은 인상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IPO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투자할 때 어느 회사들이 실제로 앞으로 잘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린이 여러분들도 투자하기 전 꼭 각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공부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